217쪽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 갑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아직 안 됐고요. 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일단 소유권은 아직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이 돈 내고 산 을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점유할 권리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아직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 요 을을 상대로 해서 야, 그거 내 거니까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자,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이 돈 받고 팔았는데 아직 내 거네, 법률상. 그러니까 야, 다시 내놔. 이거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누구에게 행사하면 안 되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당연히 돈 내고 산 사람이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 하면 누구를 볼 거냐면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이 갑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몇 년을 점유하냐면 20년. 요게 이제 점유 취득쇼예요. 그러니까 이 20년을 점유하면 취득쇼가 완성이 되고요.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0년만 점유하면 소유자라는 거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근데 등기를 아직 안 했다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점유 취득쇼를 완성한 을은 뭐가 생기냐면 점유할 권리가 생겨요. 그럼 점유할 권리가 생기면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야,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물어내 이런 거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이 바로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으로 미등기 매수인하고 누구를 봤어요? 취득쇼 완성자. 요건 뒤에서 세부적으로 볼 거니까 일단 들어만 두시면 되고요. 그럼 본 김에 이것도 볼까요?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등기는 아직도 갑에게 있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에게 병이 매수를 했다면 이 갑은 병한테 그거 내 거니까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미등기 매수인에게 돈 내고 산 사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얘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와서 야, 내가 을한테는 직접 팔아서 말 못했는데 넌 나한테는 안 샀잖아.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요번 시험 이게 나왔어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등기 매수인의 형태가 물권법 총론에서 사례 문제로 내기에 가장 수월한 문제예요. 그럼 이런 것도 아까 봤었잖아요. A가 이걸 침해합니다. 침해.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요 A를 상대로 해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을이 나는 아직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기해서 직접 청구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나왔었죠.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없는 거 예,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없다고 했고 또 뭐 없다고 했어요? 온천권. 온천권 없다고 했고 또 통행권. 또 공원 이용권. 그렇죠? 예. 공원이 인상 깊으셨나 보네. 그 공원 이용권 없어야죠.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 나오면 사례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이거 하나 더 그려서 볼게요.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성질은 뭐냐면 채권적이에요. 채권적.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예요. 그런데 이 갑이 돈을 안 갚으면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을이 요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A가 돈 못 받아서 갑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얘가 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돈 내고 산 거니까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저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부동산이기 때문에 갑 거예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을이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그러면 채권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니까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 예외적으로 뭘 하면 안 걸린다고 하냐면 목적물을 점유, 을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을이 계속 점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병한테 처분할 수 있죠. 만약에 처분을 해서 점유를 넘겨주었다. 그러면 을은 점유를 계속하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을 해서 점유가 상실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적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점유를 하거나 또는 을이 점유하다가 이걸 처분해서 점유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어도 을의 등기 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병은 어떻게 등기를 받아오면 돼요? 을의 권리를 대위에서 받아오면 되죠. 정리되셨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형식주의, 의사주의 공부할 때 우리 민법은 구민법은요 의사주의였어요, 형식주의였어요. 구민법은 의사주의였어요. 의사주의였다가 그 우리가 45년도에 해방하고 58년도에 지금 민법이 만들어졌어요. 엄청 오래된 법이죠. 58년에 만들어지면서 6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현행 민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만 생각할 때 59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누가 소유자였어요? 갑과 을 중에 을이에요. 그렇죠? 의사주의니까 등기 안에도 소유권이 있다고 했죠. 근데 59초까지는 을이 소유자였는데 땡 하면서 60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누가 소유자로 바뀌어요? 갑이 소유자로 바뀌어요. 그럼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행 민법에서 부칙을 둬가지고요. 뭐라고 부칙을 뒀냐면 을과 같은 사람이 태반이었으니까 을과 같은 사람은 6년 내 등기를 해라. 만약에 6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이 소멸된다라고 부칙을 정합니다. 그러면 66년까지는 누구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을에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6년 안에 등기를 받아오면 되잖아요. 다 받아왔을까요? 안 받아와요. 그렇죠? 관심도 없어요. 그죠? 뭔 등기를 해? 관심. 그럼 문제는 뭐예요? 6년 지나니까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법원이 고민스러워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물권은 소멸되었지만 뭐가 있어요? 이제 소멸되었지만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년 준 거예요? 16년을 준 거예요. 그러면 76년까지 16년 안에 받아왔으면 돼요. 받아올까요? 다 안 받아올까요? 받아오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정보도 빠르고 하니까 빨리 받아오는데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분들은요 등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살아왔고 이 땅이 등기 안 했어도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옆집 순이엄마도 아는데 뭔 등기를 하냐? 안 받아와요. 자, 이제 등기 청구권도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팔았던 애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야, 넌 이제 아무 권리도 없는 애니까 내 거 내놔. 이런 소송이 제기돼요. 그럼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건데 을이 뭐 하고 있었으면 점유하면서 농사 계속 짓고 계셨으면 소멸시효 막아드릴게. 지금이라도 받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농사 짓고 있으면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농사만 지으시는 게 아니라 땅을 어떻게 하기도 해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아버리면 점유가 유지돼요? 상실돼요? 상실돼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면 병이 등기를 받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대위할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했지만 처분이라는 것은 점유보다 더 크게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역시 소멸시효 진행을 막아주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대위에서 받아가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 이런 건 시험에 나와야 안 나요? 절대 안 나와요. 결론만 나와요. 결론만. 그러면 원래 등기 청구권 매매를 했다 채권적이니까 원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뭘 하면 안 걸린다고요? 점유하면. 또한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해도 역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판례예요.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217쪽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기억 소유권의 변동은 없음. 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매 목적물인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3자 이해소라는 건 그건 채무자 재산이 아니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고요. 자, 니은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점유할 권리. 그래서 갑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을에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디귿의 소멸시효 문제인데 파란 글씨만 보세요.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 뭐 한다고요? 점유하는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란 글씨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점유가 상실됐죠. 이때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침탈당한 거예요? 자기가 넘겨준 거예요? 자, 침탈당하면 진행하는데 승계해 준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실취득의 문제는 이건 계약법에 가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87조가 나옵니다. 법률 행위가 아닌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건데, 자, 판례 박스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제목만 보시면 제 187조에 의한 변동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까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언제 등기하라고 했죠? 처분할 때.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고 등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아까 판례들 여러 개 들어서 봤던 거고. 자, 187조의 이제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네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네 가지. 자, 이거는 물론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법률행위가 아니면. 자, 그럼 상속은 여기서 상속이라는 건 무엇을 대표하는 애냐면 상속은 포괄승계잖아요. 포괄승계를 대표하는 애예요. 그럼 포괄승계는 상속 말고 또 뭐 있었죠? 포괄유증. 포괄유증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의 합병, 법인의 합병.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사례를 들어서 보죠.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사망하면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소유자예요? 안 해도. 이건 무슨 승계니까? 포괄. 상속을 받은 을은 포괄 승계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상속인이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고 하면 사망 시와 을의 등기 시에 시간적인 간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그게 무주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망하는 순간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할 때. 을이 예를 들어 병한테 이거를 팝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세금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등기를 이렇게 넘겨버렸다. 자기가 팔았는데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넘겼대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자,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면 등기가 넘어올 뭐가 있나 봐야 돼요. 실체관계. 그럼 얘한테 넘어올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했잖아 얘가. 갑이 사망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병 앞으로 등기될 실체관계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그럼 얘한테 등기될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했잖아요. 그럼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이것도 결국 뭐의 일종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죠. 아까는 그림이 엎어져 있었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얘 앞으로 등기되는 과정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갑이 소유자예요. 자, 이번에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만 넘겨주면 되는데 갑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얘한테 등기가 넘어갈 때는 을 앞으로 등기해서 넘겨야 될까요? 바로 넘겨야 될까요? 이때는 바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요걸 이제 그 등기법 시간에 공부할 때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말을 써요. 등기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럼 얘랑 차이점, 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누가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상속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왔다 가야 되는 거고, 이건 사망 전에, 갑이 사망 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굳이 얘한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때는 바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그림 같은 거 아니니까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이런 포괄승계는 등기를 할 필요 없고요. 포괄유증도 등기할 필요 없다. 유증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유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줄게. 이게 유증이죠. 그러면 유증은 포괄 유증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유증도 있다고 했죠. 그럼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특정 유증은 포괄 승계라고 했어요, 특정 승계. 특정 승계. 뭐만 등기 안 하는 거예요? 포괄 승계였죠. 포괄 유증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공용 징수는 볼 거 없어요. 이건 수용. 수용이 되면 수용 주체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상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특별하게 볼 거 없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이에요. 판결. 판결은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 무슨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냐면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해서 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아니다. 형성 판결은 딱 이 이름 자체가 등기를 할 필요가 없게 생겼잖아요. 권리 변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성. 우리가 앞에서 취소권, 해제권 이런 단독행위 있었죠.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돼요.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형성 판결이라는 건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권리 변동이 어떻게 돼요? 형성돼요. 등기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등기해야 되고, 대표적인 형성 판결은 뭐냐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공유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 땅을 이제 쪼개고 싶어요. 분할을 하고 싶은데 갑은 이렇게 쪼개자고 하고요. 을은 이렇게 쪼개자고 해서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할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분할해야 돼요? 법원 가서 쪼개달라고 해야죠. 판사한테 잘 좀 쪼개주세요 라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한다. 이걸 다른 말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법원이 잘 알아보고 이제 갑과 을의 땅은 이렇게 분할한다 라고 판결을 해요. 그럼 이 판결이 무슨 판결이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면 이건 형성 판결이에요. 그럼 판결이 나면 분할 등기가 되지 않아도 분할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게요.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분할하기로 협의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쪽은 갑이 혼자, 이쪽은 을이 단독 소유하기로 협의했어요. 근데 을이 협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가 돼요. 아, 이렇게 나누면 내가 영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요. 을이 그냥 잠수 타버려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럼 이때 갑이 제기하는 소송은 판사한테
판사가 잘 알아서 쪼개주세요라고 소송을 할까요? 을이 협의를 이행케 하라고 소송을 할까요? 이행케. 그러면 이때는 이행의 소가 제기돼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행의 소예요, 형성의 소예요? 형성의 소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공유가면 이게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려면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협의가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없어야만 하고, 협의가 있으면 재판상 분할로 갈 수 없어요. 협의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죠. 그럼 법원이 이행하라고 판결하겠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이거 무슨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이니까.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행 판결. 형성의 소를 제기하면 형성의 판결이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형성의 소를 제기한다는 건 협의가 있었을 때요, 없었을 때요? 없었을 때요. 협의한 게 있으면 형성의 소가 아니라 협의를 뭐 하라고 소송하는 거예요?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꼬드기려고 잘 내는 게 이거죠.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끝까지 등기를 안 줘요. 그러면 을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소유자일까요? 이게 형성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갑과 을 사이에는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합의가. 계약이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새롭게 뭘 권리 변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합의를 갑에게 이행하라고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고 이건 당연히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런 말 나오면 다 이행 판결이에요. 무조건 등기해야 돼. 협의가 있었으니까. 구별되셨어요? 예. 그래서 형성 판결은 협의가 없었지만 법원의 판결로서 권리가 변동된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갑과 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둘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혼도 뭐 협의 이혼하면 좋을 텐데 뭐 양육권자 지원이나 재산 분할 협의가 안 돼서 배우자 1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요. 그러면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면 갑과 을은 이혼한다라고 판결을 할 거예요. 그럼 재판상 이혼 판결은 이행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일까요? 얘네 둘이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협의가 안 됐으니 협의를 이행하라고 할 게 없잖아요. 이런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이 돼요. 형성 판결. 자, 교재를 봅니다. 그 219쪽에 판결이 있죠. 판결의 별표 2개 해두세요. 파란 글씨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놨는데 시험범에 속하는 것만 보면 돼요. 셋째 줄 마지막에 무슨 분할 판결 나와 있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 여기 줄 그어두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밑에 판례 내용을 한번 볼게요. 판례 내용.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 이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만 얘기한다고요?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경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자가 돼요. 거기 줄만 거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4번의 경매 가운데 첫째 줄 가운데 자,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경락대금,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변동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법률 규정 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 법률이 정하는 것들은 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밑에 187조의 예외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원래 법률 규정이면 등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아까 요거 갑의 소유물인데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럼 바로 소유자라고 했어요? 등기해야 소유자라고 했어요?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지금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187조의 예외로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취득쇼, 점유취득쇼. 자, 문제를 볼까요? 220쪽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은 다 이행 판결이라고 했어요. 그럼 1번은 O의 X예요? 틀렸죠. 등기해야 합니다. 이행 판결이니까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속이죠?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자,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등기 말소시예요? 변제시예요? 변제시. 틀렸죠?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니까 언제 취득한다고요? 대금 완납하면. 그렇죠? 4번 틀렸고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이거 아까 뭐 할 때 봤어요? 무효등기 유용할 때. 절대로 안 되는 게 멸실 건물, 철거된 건물 등기부를 새 건물 등기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니까 5번. 효력이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방법이 나오죠. 내용에 따른 분류로 기입 등기, 경정, 변경, 말소, 말소, 회복 이런 거 나오고요. 방식에 따른 구별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나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등기법 할 때 이제 등기의 종류를 공부하실 거야. 민법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고. 자, 다음 페이지에 222쪽에 다 넘어가시라는 거 아니고요. 그것만 넘어가시. 222쪽 보세요. 222쪽에 핵심 다지기 가등기라고 돼 있어요. 가등기는 별표 하나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등기법에서 자세하게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민법은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가등기에 대한 개념하고 효력 정도는 출제가 돼요. 민법에서도. 그러니까 가등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공부했던 게 갑이 소유자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먼저 계약한 을이에요? 등기한 병이에요? 병이 소유자가 돼요? 이중 매매는 유효니까. 그러면 을은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청구권을 지키려고 이걸 보존하려고 뭘 해둘 수 있냐면 가등기를 해둘 수 있어요. 가등기.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청구권 보존을 위해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등기는요. 본등기 되지 않는 한 실체법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만 되어 있다. 이 가짜가 무슨 가짜겠어요? 그죠? 이게 임시로 하는 거예요. 임시. 거짓 가짜인데 임시 가짜로 임시로 해두는 거고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을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가 있구나라고 추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만 되어 있다고 해서 권리관계 존재가 추정되지 않아요. 뭘 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본등기 해야 돼요. 그럼 가등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무효등기를 했대요. 무효등기. 그럼 무효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효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돼요. 본등기하지 않는 한 가등기만 가지고 남의 등기 말소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켜 줄 수는 있어요. 가등기를 팔 수는 있겠죠.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돼요. 가등기의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의 가등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인정이 되고요. 다만 등기 방식은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방식으로 해요.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자세하게 볼 거예요. 주등기와 부기등기. 그러니까 주등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독립번호를 달고 들어가는 게 주등기예요. 1번, 2번, 3번. 부기등기는 주등기와의 동일 연장선상에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해요. 만약에 을이 가등기를 정한테 이전시켰대요. 근데 여기 3번이라고 주등기를 해보세요. 3번 정가등기 하면 이 그림으로 볼 때 을의 가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세요? 새로운 가등기로 보여요. 새로운 가등기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주등기하면 안 되고요. 2번이 내려왔어요. 2, 부기 1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면 다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이전하면 전부 다 무슨 등기냐면 부기등기예요.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에 따르겠어요? 주등기 순위에 따르겠죠? 이 등기법에서 먼저 하셨으면 수월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 독립번호 당연히 달잖아요. 이 저당권은 뭐에 대한 저당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저당을 잡은 거죠. 토지의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그럼 얘는 어디다가 지상권 설정한 거냐면 소유물에다가 설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A가 C한테 저당권을 팝니다. 저당권을 이전하는 거죠. 주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할까요? 만약에 3번 한번 해보세요. 주등기로 하면 이 C가 A한테 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세요? 새로운 저당권으로 보여요. 새로운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등기 하면 안 되고요. 1, 부기 1 이렇게 해야 돼요. 1번이 내려왔어요. 1번의 동일 연장선상에 있음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C가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C가 저당권을 실행하면 B의 지상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보면 얘보다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얘는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얘보다 위에 있는 A가 실행된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D가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번이라고 하면 B의 지상권이 이전된 거예요? 새로운 지상권이요? 새로운 지상권. 그럼 여기에 만약에 2 부기 1 하면 당연히 B께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부기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건 주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권 이외 권리들은 전부 다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이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안 되셨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실 거고요. 민법에서는 안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등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 그런데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등기부상 권리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어요. 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정력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5월 1일 날 이루어졌고 병이 6월 1일 날 등기를 하면서 인도를 받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을이 여기서 뭘 하냐면 본등기를 해요. 7월 1일 날. 그러니까 본등기는 지금 이제 편의상 밑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등기는 전산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등기관이 손으로 다 적었겠죠. 손으로 썼어요. 그때는 등기법에 가등기를 하면 여백을 두도록 규정했어요. 뭘 하도록? 본등기 하도록. 만약에 손으로 쓰는 건데 여백을 안 두고 쓰면 나중에 막 지워 뭉개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을 두도록 했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가 끝났죠.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가등기 밑에 여백을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그냥 한눈에 보시라고만 적은 거고 7월 1일 날 본등기를 하게 되면 5월 1일부터 즉 가등기 후부터 본등기 전까지 이루어진 중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 말소시켜버려요. 직권 말소. 말소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등기가 된 이후에 누가 저당권 잡았대요. 예를 들어 6월 1일 날. 그 저당권 등기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 가등기 후에 들어온 것들 다 없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 5월 15일 날 가등기된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대항 요건을 갖췄대요. 본등기되면 살아남아요? 없어져요? 무조건 없어요. 가등기 후에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시키고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본등기를 청구할 때
병한테 할까요? 갑한테 할까요? 본등기 청구는 갑한테 하는 거지 병한테 하는 거 아니겠죠? 이 등기 말소들 마음 아픈 사람한테 이런 거 청구하는 건 예의가 아니고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현재 명의인에게 말소를 본등기를 청구한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현재 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명의인에게 하는 거예요. 가등기 당시 명의인. 자, 그래서 이제 을이 드디어 소유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요. 순위는 보전돼요. 이 순위로. 순위는 소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5월 1일이라는 거예요. 7월 1일이에요. 7월.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본등기 시에. 그러니까 얘가 본등기라면 순위는 보존이 되어서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날려버리는 건 맞아요. 근데 순위는 보존해 주는데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소유자가 되는 건 언제? 7월. 본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례에서 얘가 5월 1일 날 가등기 했고요. 병이라는 사람이 6월 1일 날 등기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얘가 7월 1일 날 본등기 했어요. 본등기 하더니 을이 병을 상대로 야, 너 한 달 동안 우리 집 썼네? 너 지료 물어내, 임료 물어내라고 부당이득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뭘 물어보냐면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시부터 소유자가 된다.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요? 5월 1일.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자기 집 썼어요? 남의 집 쓴 거예요? 남의 집. 그럼 부당이득 물어내야죠. 근데 얘가 본등기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요? 7월 1일. 그럼 얘는 한 달 동안 을의 집을 쓴 거예요? 자기 집을 쓴 거예요? 자기 집 쓴 거니까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순위는 보전이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즉 물권 변동의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법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볼 거야.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까지 보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자, 222쪽에 가등기의 대상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가등기는 일단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거면 가등기가 돼요. 그러면 소유권만 가등기한다는 거예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도 가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등기할 수 있는 건 다 가등기해둘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는 갑구에 될까요? 을구에 될까요? 저당권이니까 갑구가 아니라 을구. 이건 소유권이니까 어디에 되는 거고 갑구에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본등기 할 수 있는 건 다 가등기 돼요. 2번에 보면 2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되어 있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때는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닌 가등기 당시 명의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현재 명의는 아니고요. 누구라고 했어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자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쉽게 말하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전부 다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가등기에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등기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 뒷줄에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229쪽을 보세요. 229쪽에 그 이제 예비 등기의 효력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등기의 효력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별표, 동그라미 2번도 별표. 229쪽에 맨 밑에 뭐라고 되냐면 가등기 되어 있다 하여 가등기 원인에 대한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추정력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는 성질상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격려된 때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뭐가 소급해요? 순위는 소급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 마지막에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요. 그럼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본등기 시에. 본등기 시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보셨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했냐면 가등기 당시 명의, 현재 명의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명의를 상대로 한다. 자, 가등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을 보셔야 되는데 223쪽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22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시간이라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